네, 시조 계속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작품번호 14번 이정신의 시조 별표 2개 다세요. 매앙이 매미입니다. 매미가 맵다라고 울고 쓰르라미 벌레 이름이죠. 쓰르라미가 쓰다고 우니 초장이 밑줄짝 바로 적습니다. 언어유희 매미가 맵다라고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고 운다. 말장난 말 가지고 장난하는 언어유희 바로 해학성을 높였죠. 산채 동그라미 산나물이 맵다는가. 박주 동그라미 술입니다. 막걸리가 쓰다는가. 선체 박주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뭐 적어야 돼요? 안빈낙도 전자동입니다. 안빈낙도. 우리는 초야 시골 초야에 묻혀 사니 맺고 쓴 줄도 몰라라. 시골에 초야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나타냈어요. 주제 표현 줄치고요. 네, 거기 알맹이 잠깐 봐주세요. 언어유희인데요. 다른 작품도 보세요. 시집살이 노래에서 시집살이, 계집살이, 집 발음의 유사성 이용한 언어유희고요. 춘향전에서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나 하나 내려왔다. 서방, 남방, 방방 여기가 모두 다 언어유희가 쓰인 겁니다. 15번 별표 하나를 다시고요. 김천택의 시조입니다. 백구야 백구 밑줄 갈매기입니다. 갈매기야 말을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라. 명구승지 동그라미 명승지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말합니다. 명구승지를 어디 보았느냐 날 다려 다려는 뭐뭐에게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자세히 일러든 자세히 알려주면 그 다음 밑줄 짝 너와 개가 놀리라. 여기서 너는 갈매기를 말하죠. 너와 같이 가서 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목. 쓸 줄 몰라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뭡니까? 무라일체입니다. 무라일체. 여기서 물이 바로 자연을 얘기하고요. 나 아자인데 아가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일체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됨.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거.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무라일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세요. 무라일체. 요건 뭘까요? 물, 심, 일, 여 같을 여자. 저 무라일체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뜻이야. 역시 자연과 인간, 마음 심자인데 인간을 말해요. 일여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라일체가 되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나타내요. 네, 이것도 거의 공식처럼 나옵니다. 무라일체, 자연친화. 한번 따라하세요. 무라일체, 자연친화. 한 번 더. 무라일체, 자연친화. 네, 감상, 주제. 그 주제 자연과의 합일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가로 열고 무라일체 한번 더 적어주세요. 다음
4번, 16번, 17번 두 개를 묶어주세요. 별표는 하나를 다세요. 안민영의 매화사 되겠습니다. 매화사. 안민영. 전체가 8수로 된 연시조가 되겠어요. 그 중에 16번은 매화사의 13수, 17번은 매화사의 제2수가 되겠습니다. 16번 빙자옥질 밑줄. 매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요. 그 빙자가 얼음빙자예요. 옥자가 구슬옥자야. 얼음같이 맑고 구슬같이 아름다운 바탕이요. 매화를 말합니다. 노은 속에 너로구나. 매화는 겨울에 꽃이 펴요. 가만히 향기 놓아 향기를 풍겨. 황혼월 황혼의 달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 밑줄. 매화의 절개. 아치가 우아하다는 뜻이야. 우아하고 높은 절개. 매화의 절개입니다.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고결한 매화의 아름다움을 예찬했어요. 감상 주제 밑줄. 이어서 17번 어리고 성긴. 열대 어리고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연약하고 성기는 엉성하다는 뜻이야. 연약하고 엉성한 매화 너를 믿지 아니하였더니. 왜? 지금 상태를 봐서는요, 그 추운 계절에 꽃을 피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야. 아주 연약하고 엉성한 상태인데 그 겨울에 꽃 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나, 자, 눈기약 앞에 영어로 but 적어. 그러나 눈기약, 눈이 올 때쯤 꽃 피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촉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이때 사랑하다는 뭐 생각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암양 밑줄. 은은한 향기. 매화의 아주 은은한 그윽한 향기예요. 은은한 향기조차 부동터라 떠서 움직이더라. 현대어플이 준 거 있죠? 옆에 펴놓고 적극적으로 곁눈질로 봐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실강 듣는 여러분, 앞에 딱 좋네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앞에 그거 참 좋잖아요, 거기. 거기다가 아크릴판에다가 딱 두면요, 그거 두라고 만든 겁니다. 딱 좋네요. 앞에다 두면 되겠고요. 예. 인강 듣는 사람도 뭐 출력하셔서 저 빨래집게로 하나 가져오셔서 그 모니터 앞에다 걸어놓고 보세요. 감상 주제 주쳤습니까? 주죠? 감상 주제. 네, 18번 갑시다. 별표 2개 다시고 송순의 시조입니다. 10년을 경영하여, 계획을 세워 집을 짓다의 의미입니다. 계획하여 이런 뜻이에요. 초려 3간, 초가집 3칸을 지어내니 나 줄치고 1번, 나 한 칸, 달 줄치고 2번, 달 한 칸, 청풍 줄치고 번호 3번 맞아다시고요. 청풍 한 칸 맡겨두고 주몽. 와,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응? 초가집 3칸을 졌는데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이렇게 한 칸씩 맡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맡겨놓고 나니까 이 강사는 들릴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건 그냥 둘러두고 못 읽겠대요. 야,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지 않겠니?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이리라. 감상 주제 줄칩니다.
자, 주제에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라 나왔죠? 가로 열고 자동으로 뭐 적어? 안빈낙도. 네, 이것이 바로 2019년 소방직 기출문제였어요. 바로 이 지문이 나오고 한자성어로 뭐로 썼죠? 안빈낙도. 도금 안 주고 한자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19번, 20번 묶어서 별표 2개를 따세요. 네, 율곡 2에 고산 9곡가 되겠어요. 전체가 9수로 된 NC조입니다. 네, 19번은 고산구국가의 제7수가 되겠고요. 20번은 고산구국가의 제2수가 되겠습니다. 19번 봅시다. 7곡이 어디며? 요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7수임을 그냥 표시한 거예요. 제7수인 걸 얘기한 거니까 그 구절은 하지 않아도 되고 뒤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풍암이 단풍나무 되겠어요. 단풍 덮인 바인데 단풍나무의 추세, 가을빛이 좋다. 청상, 맑은 서리가 10개 치니, 10개 내리니 절벽이 금수로다. 금수 밑줄. 수놓은 비단. 수놓은 비단이 금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다 이런 말 하죠. 하남 밑줄 차가운 바위.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세모 속세 인간 세상 집을 잊고 있노라. 속세도 잊고 가을 경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감상 주제 출처. 20번 이 곡이 어디며? 화암 꽃이 핀 바위에 춤만 크다 밑줄. 봄이 저물었도다. 봄이 저물었도다. 늦봄이란 얘기예요. 벽파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일단 꽃에다 네모 쳐요. 일단 네모. 설명은 좀 이따가. 야외로 보내노라. 야외 세모. 요거는 속세. 인간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죠. 승지 동그라미. 아름다운 자연경치. 명승지란 뜻이에요. 승지. 아름다운 자연경치. 야외랑 속세. 그 야외랑 승지 서로 대조 표시. 야외랑 승지 대조 표시.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알게 한들 어떠리. 밑줄 짝. 함께 즐기고자 하는 태도. 함께 즐기고자 하는 태도. 더불어 함께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승지가 있고요. 야외가 있어요. 승지는 자연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경치고, 야외가 인간 세상 속세야. 이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흐르는 물에 꽃을 띄워서, 이 꽃이 바로 매개체. 즉, 이런 자연과 속세를 연결시킨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서 같이 함께 즐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함께 즐기고자 하는 태도다. 더불어 함께 즐기고자 하는 태도예요. 알겠습니까? 네. 감상 주제 추측입니다. 21번 갑시다. 별표 하나 다시고요. 이연보의 시조입니다. 네, 이현보의 어부가라는 다섯수로 된 연시조인데, 네, 그 중에 한 개예요.
이 중에 씨름은 근심걱정. 근심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어부의 삶이로다. 이력 편주. 한 조각 작은 배를 만경파 밑줄 넓은 바다. 넓은 바다에 띄워두고 임세 세모. 인간 세상 속세죠. 다 잊어버렸으니 날 가는 줄을 세월 가는 줄을 알 것인가. 세월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부 생활의 흥취가 되겠어요. 주제 밑줄. 네, 22번을 했죠 지난번에. 네, 바로 이항의 도산 12곡의 제1수 서곡이었던 지난번 했습니다. 23번으로 가요. 별표 2개. 정철의 시조입니다. 제 넘어 고개 넘어 성곤농 집에. 성곤농 밑줄. 정철의 친구입니다. 정철의 친구. 이름이 성혼이라는 학자인데 정철의 벗입니다. 친구예요. 친구 집에 술이 닉단 밑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복습합시다. 이때 닉단은 뭐라고요? 익다. 발효되는 거. 익다. 술이 익었단 말을 어제 듣고 친구 집에 이제 술 마시러 갑니다. 누운 소 타고 가요. 누운 소를 발로 박차고 얹히는 뭐 헝겊 같은 안장이에요. 노아 지질 타고 눌러 타고 친구 집에 술 마시러 소 타고 출발한 거죠? 지질 타고 다음에 가로 열고 출발이라고 적어요. 출발했어요. 아예야 앞에다 가로 열고 도착이라고 적어요. 출발했는데 벌써 친구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이것을 비약법이라고 그래요. 중간 시공간적 거리를 다 초월해서 건너뛰고 있어요. 아이야. 자, 이때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친구. 그 집의 하인이 되겠어요. 종이 되겠어요. 이리 오너라. 친구 집 앞에 도착한 거야. 그 하인. 친구 성곤농 집의 하인이야. 내 건농 계시냐? 정자수 밑줄. 정철 자신. 내가 왔다 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말에 집에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가 카톡 왔어요. 야, 너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로얄 샬루트 한 병 있는데 한 병 깎아? 오, 반갑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이 비싼 고급 양주 로얄 샬루트를 먹자 그러면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렇죠? 친구 집에 술 마시러 가는데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자 쓰고 편한 차림에 가겠습니다. 그렇죠? 격식 갖추고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네, 2017년 지방직 구급 문제를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없는 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알겠죠? 요 시조가 지문이었어요. 1번. 화자는 소박한 풍류 즐기며 살고 있다. 오, 맞죠? 네. 2번.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네. 소가 누워있는데 소가 막 누워있는 소를 발로 박차고 소 타고 가는 거예요. 생동감, 역동감 느낄 수 있지? 그 다음에 언치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말도 안 되죠? 친구 집에 술 마시러 가는데 뭘 격식 갖추고 갑니까? 오히려 친구 집에 술 마시러 가는 그런 즐거움, 흥겨움에 한 걸음에 소 타고 달려간 겁니다. 그렇죠? 아헤야는 화자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 대화체로 이끌어 영탄적인 어구이다. 그것도 맞죠? 아이야 불은 영탄적인 거고요. 자기가 왔다는 것을 전달해주는 하인 종이었던 거예요. 출처요. 감상 주제 출처입니다.
정철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애주가였어요. 그의 문학 작품에는요, 술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뒤쪽 가면 권주가까지 부릅니다. 장진주사라는 술을 권하는 권주가 나오고요. 정철의 작품에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관동별곡에서도 결국 술 마시고 갈등해서요.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 야사로 들어보니까 실제로도 정철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애주가였나 봐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좀 다혈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뭐 좀 임금 앞에서도 좀 직원 같은 걸 서슴지 않았고요. 그래서 또 실수를 좀 많이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24번 별표 하나. 김천택의 시조입니다. 전원에 남아있는 흥의 밑줄 쳐봐요. 지금부터 흥이란 말 나오면 즐거움으로 해석하세요. 뭐라고요? 즐거움. 이게 흥취를 말하는데 즐거움이야. 전나기, 당나기, 다리를 저는 당나기 되겠어요. 나기에 모두 싣고 계산 밑줄. 여기 봐요. 강과 호수예요. 청산, 푸른 산이야. 유수, 흐르는 물. 계산, 시내와 산. 청풍, 바람. 명월, 밝은 달. 이거 다 뭐예요, 그냥? 두 글자로. 예, 자연. 이게 다 자연이에요. 알겠습니까? 강, 호수, 산, 물, 산, 바람, 달. 이거 다 자연이야. 자연의 닉은 길로. 이때 닉은 익숙한의 뜻이야. 익숙한 길로 흥을 치며 돌아와서 아이야 금서 밑줄. 검은고와 책이 되겠어요. 검은고와 책을 다스려라 준비하여라. 남은 해를 즉 여생을 보내리라. 자연에서 검은고와 책을 벗삼아 여생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감상 주제 밑줄. 25번 갑시다. 별표 3개를 다세요. 한호의 시조입니다. 한호 어떤 사람이에요? 한석봉 아세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불을 끄고 엄마가 너는 글씨를 써라. 엄마는 떡을 썰게. 불을 끄고 썰었더니 불을 켜고 나니까 글씨가 비틀비틀하고 엄마는 떡이 반듯하게 잘 썰었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지, 넌 아직 멀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집 방석을 내지 마라. 집 방석 세모. 지푸라기로 엮은 방석이에요. 낙엽엔들 못 앉으랴. 낙엽 동그라미. 솔불 세모. 소나무 송진 기름으로 만든 등불이에요.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돋아오른다. 달 동그라미. 자, 거기서 세모 친 거랑 동그라미 친 게 대조되는데, 앞에 세모 친 거는 세속적인 걸 말한다. 이건 인위적인 거야. 뒤에 동그라미 친 거는 속세를 벗어난 탈속적인 것이다. 이건 자연적인 것을 얘기한다. 아이야 박주산채 밑줄. 막걸리와 산나물 자동으로 뭡니까? 안민낙도 전자동이죠? 그래서 밑에 주제도 뭐야? 안민낙도죠? 예, 없다 말고 내어라. 감상 주제. 표현까지 좋죠. 네, 그리고 알맹이의 대조적 표현 동그라미. 26번 가겠습니다. 작자미사. 청산도.
절로 절로. 절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절로는 저절로 해석하면 돼요. 푸른 산, 청산도 저절로, 녹수, 푸른 물도 저절로, 산도 저절로, 물도 저절로, 산수간에 나도 저절로, 그 가운데 저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저절로, 주제 저절로. 저절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순리대로 알겠습니까? 네. 별표 하나 달아주세요. 얘기 잘했어요.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별표 하나 다시고요. 감상 주제 좋습니다. (27번) 김수장의 시조 별표 2개 달았어요. 초암이 정료한데, 초암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이 정료한데 고요하고 적막한 거예요. 벗이 없이 혼자 앉아. 평조 한입, 노래 한 곡 되겠어요. 노래 한 곡에 백운이 절로 존다. 구름이, 흰 구름이 저절로 졸고 있다. 의인화됐어요. 자신이 부르는 노래 한 곡조에 지나가는 구름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이것도 무라일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아는 이가 있다 하리요. 그래서 역시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움을 나타내요. 감상 주제 믿죠. 28번 별표 2개를 다시고요. 월산 대군의 시조입니다. 주목. 월산 대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종의 친형입니다. 조선의 임금이었던 성종의 친형이다. 성종이 이제 자산대군이고 형이 이제 월산대군인데 동생이 왕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야. 원래 이 역사를 보면 권력은, 특히 왕의 지위는 부자 간에도 나눠 가질 수 없죠. 형제 간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동생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형은 둘 중에 하나야 되겠죠. 죽든지 죽은 듯이 살든지. 그치? 월산대군은 이제 후자를 택한 거예요. 속세를 버리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살았다는 얘기야. 그런 배경 속에서 보세요. 추강에, 가을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쳐넘해라.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는 아니 무놈해라. 고기를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욕심이 없는 거죠. 무심한 욕심 없는 달빛만 씻고 빈배를 저 오너라. 모든 속세를 초월해서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월산대군의 그런 심정으로 가을 달밤의 풍요와 정취가 느껴집니다. 한 개 더 알아둘 거. 초장 끝에 매라, 중장 끝에 매라, 종장 끝에 매라 밑줄 쳐요. 운율 가운데 가군이 형성되고 있어요. 가군. 끝이 반복되는 게 가군이죠? 예. 운율, 음이율에 가군이 형성되고 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감상, 주제, 표현 밑줄 치고요. 그 표현에 가군 동그라미 치고.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김수장의 시조입니다. 별표 하나 다세요. 한식 비가 갠 후에 국화의 우미, 국화 싹이 반가워라. 꽃도 보려니와 일일신 밑줄 나날이 새로워짐.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 더 좋아라. 풍상 바람과 서리가 섞어치면 군자절 피운다. 군자의 절개를 피운다. 그래서
가을에 꽃이 핀 국화의 절개를 예찬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는 것까지 점층적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싹이 나서 꽃이 피는 개화에 이르기까지 점층적인 구성이다. 감상, 주제, 표현 모두 밑줄 치시고요. 표현의 점층적 구성 동그라미. 자, 30번 갑시다. 별표 3개를 다세요. 주목. 자, 그 작품은 바로 장진주사입니다. 정철의 장진주사. 이 작품은 최초의 사설시조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말로 얘기합시다. 사설시조는 어디가 길어진 거다? 중자. 가운데 장이 2구 이상 길어진 형태가 사설시조다. 이건 조선 후기 시조입니다. 그렇죠? 정철이 살았던 시대가 조선 선조 때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보통 조선 후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초의 사설시조다. 건주가입니다. 술을 권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술로서 달랜다. 봅시다.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옛날에 기생들이 건주가를 불렀어요. 장진주사를. 응?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사또 뭐 이렇게 했겠죠. 완샷 또 완샷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꽃을 꺾고 산 놓고는 술을 세면서 잔술을 세다예요. 그 문학작품 보면요, 여기도 그렇고 이제 뒤쪽에 다른 작품 가도 상춘곡 가도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왜 자꾸 술잔술을 세면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술 마시지 마세요. 알겠죠? 이 술이라는 것은 무아의 경지에서 먹는 겁니다. 이거 뭐 몇 잔 먹었는지 잔수 세고 앉았고 그런 사람하고 술 먹으면요, 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는 무아의 경지에서 먹는 것이다. 뭘 잔술을 세면서 먹고, 아, 재수 없어요. 무진 끝없이 먹세 그려. 이 몸이 죽은 후면 지게 위에, 우에는 위에 거적대기 덮어 줄이어 메어가나 졸라서 묶어가나. 요소 보장 밑줄 화려한 상여. 상여 아십니까? 상여? 여러분 상여 알아요? 상여? 몰라요? 사람 죽어서 실어 나가는 꽃가마 있죠? 상여 타고 가죠? 상여, 화려한 상여에 많은 사람들이 울어내나 울면서 가나. 주모, 이런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그냥 대충 지기 위에다가 싣고 가서 거적대기 덮어서 대충 졸라서 묶어서 땅에 묻어놔. 화려한 꽃가마 상여 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옆에서 울면서 가나. 다 죽고 나면 뭐하단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야. 죽으면 소용없다. 그만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인생이 허무한 거니까 술이나 처먹다. 결국 그런 얘기야. 네? 네. 어욱새, 억새풀, 속새풀, 덕가나무, 백양, 버드나무 숲에 가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쇼쇼리 바람, 음산한 바람 불 때 니 한 잔,
누구 한 잔 먹자 할고 하물며 그 다음부터 밑줄 쫙 끝까지 해석을 잘해야 돼. 무덤 우에 무덤 위에 잿나비가 잔나비 원숭이를 말해. 원숭이가 바람 불 때 휘바람 불 때 뉘우친 들 어떠리 뉘우친 들 어떠하리. 적어봐. 죽고 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죽고 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살표. 인생무상. 인생무상.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무덤 위에 와서 원숭이가 휘바람 불 때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다. 살아있을 때 술이나 먹자.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무상을 술로서 달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먹자고 노래를 부릅니까? 술 많이 먹으면 간암 걸려 죽지 뭐. 술이라는 거는 적당히 즐길 줄 알아야 돼. 감상, 주제, 줄쳐요. 네, 다음.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테마는 끝났고요. 이어서 바로 갑시다. 다섯 번째 테마입니다. 사랑과 이별의 시조들입니다. 399쪽입니다. 1번 별표 3개 답시다. 요거는 먼저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세요. 까투리가 나옵니다. 까투리가 뭐예요? 꽁이죠, 꽁. 암꽁, 수꽁. 암꽁. 수꽁은 뭐라 그러죠? 장기. 매개 쫓은 까투리보다 더. 도사공은 사공의 우두머리야. 폭풍과 해적을 만난 사공의 우두머리보다 더. 나. 임과 이별한 나가 더 절망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절망적인 심정을 나타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 산에 매개 쫓은 까투리 줄치고 1번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큰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은 돛줄이야. 돛줄도 끊고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치는 배를 저는 노가 되겠는데 물에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았는데 사면은 검어 어둑 저뭇 검고 어둑하게 저물고 천지는 적막하고 까치 노을은 사나운 파도예요. 사나운 파도. 까치 노을이 떴는데 수적 해적을 만난 도사공 줄치고 번호 2번. 사공의 우두머리입니다. 도사공의 안 마음과. 자, 거기서 이 도사공의 마음, 사공의 우두머리인 도사공의 마음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지금 폭풍과 해적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뭡니까? 설상가상이죠. 그리고 절체절명이죠. 그쵸? 사면초가고요. 전, 호, 후, 랑. 좀 어려운 말인데 앞문에는 호랑이가 들어오고 뒷문에는 이리가 들어와요.
속담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그렇지? 다 이런 불행의 지금 연속이 되겠어요. 도사공의 마음은 불행의 연속이다. 그리고 도사공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네, 이런 한자 성어들이 지금 도사공이 처한 상황, 마음과 나타내는 한자 성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래쪽에 감상을 먼저 보시면 절체절명 있나요? 밑줄. 그 밑에 사면초가 있나요? 네, 밑줄. 동그라미 치세요. 둘 다. 엊그제 님을 여인, 님을 이별한 내 안, 줄치고 번호 3번. 내 마음이야. 그 다음에 해석이 중에 밑줄 쫙. 어디다가 가을하리요? 밑줄 쳐. 어디다가 가을하리요? 밑줄 쳐. 적어야 돼. 어디에다가 비교하리요?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비교하리요? 그러니까 까투리보다 더, 도상보다 더 내 마음이 절망적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사용된 수사법 적겠습니다. 열거법, 점층법, 비교법, 과장법, 출제 예상입니다. 열거법, 점층법, 비교법, 과장법 이런 건 문학 이론 문제로 바로 물어버려요. 시조 이걸 하나 지문 주고요. 다음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는 수사법은 지금 얘기한 4개가 객관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저보고 시험 문제 내라 그러면 전 이렇게 내요. 시조 주고요. 1번 점층법, 2번 비교법, 3번 역설법, 4번 과장법 줄 거예요. 역설은 없었지? 네. 네.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방금 그분이 오셨습니다. 나한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다음 2번 별표 3개를 치시는데 3개가 최대 별표니까 3개 치는데 사실 그거로도 모자랄 정도예요. 황진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주목. 잠깐 얘기 듣습니다. 황진이 바로 기생이에요. 황진이, 홍랑, 개랑, 전부 기생들이야. 누구라고? 기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이 아니에요. 옛날 기생은. 옛날에 조선시대 기생은 굉장한 교양 수준과 또 학식을 가지고 있었다. 양반들하고 같이 시도 주고받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레벨이 좀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그런 교양 수준과 문학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다. 당신은 천한 신분의 기생이었지만 지금 후대에 와서 봤을 때는 아주 높은 문학적 표현을 써서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기생들의 시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황진이에요. 알겠습니까? 기생들 시조 나오면 100%는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몇 개 있지만 거의 주제는 정해져 있어. 임에 대한 그리움. 주목. 해봐. 기생들 따라해. 황진이, 홍랑, 개랑. 얘네 누구라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이건 임에 대한 그리움. 이게 주제야. 알겠지?
기생들 시절 나오면 임에 대한 그리움. 이걸 주제 생각하면 돼. 알겠지? 거의 90%는 주제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작품 공부할 게 많은 작품인데 봅시다. 설명하기 전에 밑에 3번 작품 있습니까? 그건 별표 2개 달고요. 2번하고 3번을 묶어주는데 묶은 거 사이에다가 하트 표시해 주세요. 얘네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황진이가 사랑했던 이미 서경덕이고 서경덕이 사랑했던 이미 황진이었어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알겠죠? 황진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궁금한 사람들은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요. 재밌는 건 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황진이와 서경덕의 나이 차이는 20살 이상 차이 났대요. 이 당시. 그러니까 황진이가 20대 초반이었고요. 당시에. 서경덕은 40대 후반이었나 봐요. 얘네 둘이 서로 사랑했대요. 사랑했다기보다는 좀 흠모하고 황진이가 서경덕을 많이 존경하고 그리워했던 그런 사이였어요. 서경덕 대단한 그 유학자인데 서경덕 역시도 황진이를 사모했다. 얘네 둘이는 육체적 사랑은 나누지 않고 서로 그리워하며 존경하는 플라토닉 사랑을 했다는데 웃긴 애들입니다. 봅시다. 봅시다. 동짓, 너무 이거 읽기에 전율이 느껴지는 구절인데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서 이로 헤아릴 수 없어요. 형광펜 한번 씁시다 이거.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뻐여내어 밑줄 쳐. 이 동짓달로 시작하는 바로 이 황진이시죠. 자, 이때 밤은 세모쳐요. 이 밤은 외로운 밤이 되겠어요. 바로 홀로 외롭게 지내는 독수공방의 외로운 밤의 시간이다. 한 허리를, 한 가운데를 버히다는 베다의 뜻이에요. 자르다, 베다의 뜻이야. 한 가운데를 베어내요. 한 가운데를 베어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의 개념이 사물화됐어요. 좀 어려운 말은 형상화됐어요. 이것도 일종의 뭐냐? 주관적 변형이다. 요 주관적 변형으로 황진이 이 동짓달로 시작한 이 시가 무려 5번 기출이야. 그러니까 주관적 변형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작품이 바로 황진이 시조의 이 첫 구절이야. 초장이야. 네? 주모. 동짓달 기나긴 밤. 이건 시간이죠. 외로운 밤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한 가운데를 배웠대요. 이거는 화자의 상상력에 의한 변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주관적 변형이다.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내었다가 차곡차곡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 밑줄, 그 밤은 동그라미. 이 밤은 임가의 만남이 되겠죠. 어른님이 정든님이야. 정든님이 오시는 날 밤이 되거든. 구비구비 펼이라. 초장의 밤과 종장의 밤 서로 대조 표시하세요. 그 밤은 서로 다른 것이다. 초장의 밤은 외로운 밤이고 종장의 밤은 임가의 만남의 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상 주제 출처요. 네, 그래서 주제가 바로 뭡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알맹이 내려가서 시간의 형상화 기법 밑줄.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줄쳐요.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처럼 형상화해서 표현한 기법.
다시 한번 주관적 변형 적어주세요. 그게 주관적 변형이에요. 이번에는 3번 서경덕이 황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요. 네?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합니다. 야, 그냥 같이 살아라. 마음이 어린 후니, 이때 어리다, 어리석다. 마음이 어리석을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여기서 하는 일 밑줄, 임가의 이별, 임가의 이별. 만중 온산에 밑줄, 구름 낀 험한 산, 구름 낀 험한 산인데 가로 열고 장애물 되겠어요. 어느 님이 오려마는 찌는 잎 부는 바람, 잎 동그라미, 바람 동그라미, 밑으로 화살표 쫙 빼요. 임의 모습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대상, 임의 모습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대상. 이거는 감정입이라 그러면 돼, 안 돼? 이거는 감정입이 아니지?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감정입 아닙니다. 지는 잎 푸는 바람이 행여 그인가 하노라, 황진인가 하노라. 지는 잎과 부는 바람을 님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역시 황진이를 그리워하는 서경덕의 마음을 나타냈어요. 주제 밑줄, 표현 밑줄체.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